나보다 힘도 약한 사람이 가볍게 툭툭 치는데 드라이버 비거리는 훨씬 많이 나가서 스트레스 받으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 나는 힘도 좋고 진짜 강하게 휘둘렀는데 비거리가 오히려 줄어드신 분들, 혹은 힘은 약하지만 비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면 무작정 세게 치기 전에 이 두 가지부터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평소랑 똑같은 힘, 똑같은 스피드로 치더라도 비거리는 10m 이상 더 나가실 겁니다.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 무작정 세게 휘두르는 것보다 먼저 신경 써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2017 시즌 KLPGA 투어 SK핑크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우승자 김송현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김송현 프로입니다. 거리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는 많이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채를 최대한 끌고 왔다가 여기서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되게 다운블로로 가파르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백스핀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헤드 스피드는 빨라지더라도 스핀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정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이 왼쪽 손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를 상향 타격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헤드 끝으로 이렇게 스쿠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드라이버는 공이 최저점보다 왼쪽에 두기 때문에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저절로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러 상향 타격을 하려고 이렇게 손목을 쓰시게 되면 백스핀도 올라가고 더불어 거리는 줄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향 타격을 하실 때 제일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손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해주시면 상향 타격이 자연스럽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김송현 프로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드라이버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스핀입니다. 정확히는 백스핀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김송현 프로의 설명처럼 억지로 레깅 동작을 만들며 헤드가 가파르게 들어오거나 손목을 억지로 쓰며 올려치려고 하면 백스핀이 많아지며 비거리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무작정 세게 쳐서 비거리를 올리려고 하기 전에 백스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익히는 것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백스핀이 줄어야 비거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백스핀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적게 나오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무엇 때문에 백스핀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고 수정하기도 쉬워지죠. 백스핀 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바로 임팩트 순간 헤드의 로프트 각과 임팩트 순간 스윙의 궤적입니다. 임팩트 순간 헤드의 로프트 각은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표현하고 임팩트 순간 스윙의 궤적은 어택 앵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 즉 다이나믹 로프트 빼기 어택 앵글이 스핀량을 결정하는데 이를 스핀 로프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핀 로프트가 크면 스핀량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작으면 스핀량이 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선 영상에서 김송현 프로가 클럽 헤드는 다운블로우로 들으면 안 된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손목의 스쿠핑 동작으로 인위적으로 올려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다이나믹 로프트를 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헤드가 다운블로우로 들어오면서 임팩트 순간에 억지로 손목을 써서 헤드를 올려치려고 한다면 스핀 로프트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백스핀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우리들은 다이나믹 로프트는 줄이고 어택 앵글은 높이면 백스핀 양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둘을 우리가 스윙으로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택 앵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로 맞아야 한다 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어택 앵글을 플러스로 만든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퍼블로우로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한 가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경우 스윙의 최하점이 공보다 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스윙의 최하점을 공보다 뒤에 두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선 김송현 프로의 말처럼 드라이버 셋업에서 공 위치는 왼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저절로 스윙의 최하점은 공 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올려친다는 생각보다 올바른 셋업을 하고 스윙하면 공은 저절로 헤드가 올라가면서 맞게 된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어퍼블로우로 공을 맞추는데 한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어퍼블로우로 공을 잘 맞추긴 하는데 그래도 백스핀이 많이 나온다면 이제는 다이나믹 로프트, 즉 임팩트 시의 헤드의 로프트 각을 신경 써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퍼블로우로 공을 치더라도 다이나믹 로프트가 같이 커지면 스핀 로프트는 커지기 때문에 스핀량은 그대로 많아지죠. 이 다이나믹 로프트가 커지는 이유는 김송현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쿠핑 동작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팩트 되는 순간 손목에 스쿠핑 동작이 나오게 되면 헤드면은 하늘을 보는 방향으로 열리게 되고 다이나믹 로프트가 커지며 아무리 어퍼블로우로 공을 치더라도 백스핀량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빠른 스윙 중에 이렇게 어택 앵글과 다이나믹 로프트를 일일이 신경 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송현 프로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스윙을 하면 백스핀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그래서 헤드 스피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거리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헤드와 내 몸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드레스 했을 때 헤드와 내 몸의 간격을 유지하게 되면 궤도 자체가 되게 완만하게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스핀량도 줄어들고 헤드 스피드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스매시 팩터가 좋아지게 되어서 거리를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김송현 프로가 내 몸과 클럽 헤드의 간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클럽이 가파르게 다운블로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어퍼블로우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목을 억지로 사용하지 말고 손목을 유지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백스핀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택 앵글과 다이나믹 로프트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다이나믹 로프트를 조절하는 것을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엄청 빠른 스윙에서 헤드를 보면서 로프트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조절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손입니다. 클럽 헤드는 손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내 왼손등이 바라보는 방향이 내 클럽 헤드가 바라보는 방향과 거의 일치하죠. 빠른 스윙 중에 내가 클럽 헤드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워도 내 손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김송현 프로의 말처럼 내 왼손등이 하늘을 보지 않게 최대한 유지하면서 스윙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임팩트 시 클럽의 로프트가 커지는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비거리 향상을 위해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하는 백스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비거리를 위해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인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스매시 팩터가 좋게 되면 헤드 스피드가 낮더라도 공의 정타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멀리 가기에 유리해지는데요. 클럽 스피드가 높더라도 정타율이 낮게 되면은 힘 전달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매시 팩터를 높이는 게 유리한데요. 네, 같은 님 같은 스피드로 더 멀리 보내기 위해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스매시 팩터입니다. 스매시 팩터란 볼 스피드를 클럽 스피드로 나눈 값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정타율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빠른 클럽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타를 맞추지 못한다면 볼 스피드는 확 줄어들죠. 가장 이상적인 스매시 팩터 값은 1.5인데요. 주변에 가볍게 툭툭 치는데도 비거리가 좋은 분들의 대부분은 이 스매시 팩터 값이 굉장히 좋죠. 그럼 이 정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PGA 명예의 전당에 현역된 골퍼이자 통산 39승에 빛나는 톰 왓슨은 이것을 깨닫고 스윙의 신세계를 맛봤다고 하는데요. 톰 왓슨이 이야기하는 스윙의 비밀은 바로 척추각 유지입니다. 골프 스윙에서 이 척추각 유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잘못된 자세인 이상한 백스윙이나 배치기 동작 등은 자세히 따지고 보면 척추각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타를 맞추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스윙을 할 때 클럽 헤드가 올바른 길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소리인데요. 스윙 때 척추각을 유지하지 못하면 클럽 헤드가 이상한 길로 빠지고 이렇게 이상한 길로 빠진 클럽 헤드를 다시 원래의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 팔이나 손을 억지로 더 조작해야 하고 이러다 보면 정타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척추각 유지를 잘하면 일정하게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 척추각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김송현 프로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습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제가 지금부터 스매시 팩터율을 높이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매시 팩터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제일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중심축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혼자서는 체크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도구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많은 분들이 골프백에 티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티를 입에 물고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티를 물게 되면 제가 물었을 때 만약에 중심축이 이렇게 뒤로 갔을 때는 티 방향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그 반대로 이렇게 나갔을 때는 티 방향이 또 바뀌시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연습하실 때 내 축이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은 축 유지가 잘 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되면 티의 움직임에 따라 내가 축이 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연습 방법은 입에 티를 물고 스윙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에 티를 물게 되면 티가 내 시야에 걸리게 되는데 내가 척추각 유지를 잘하고 스윙했다면 임팩트 순간에 티는 공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 역시자 자세가 나온다면 티는 앞을 향하게 되고 상체가 먼저 나가는 스윙을 하게 된다면 티는 뒤를 보게 되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각 유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척추각 유지를 위한 두 번째 연습 방법을 보시죠. 그 다음 제가 축 유지하기에 좋은 연습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 연습을 하실 때 무조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세게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클럽이 깨지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 힘의 20%만 쓴다고 생각하고 해주셔야 되고 클럽은 한 요 정도 짧게 잡고 해주셔야 됩니다. 어드레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무릎을 꿇고 어드레스를 하실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을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이러고 스윙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공을 깔끔하게 컨택하셨을 때는 축 유지가 굉장히 잘 된 건데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축 유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바로 피드백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스윙하는 방법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스윙 중에 상체가 뒤로 누우며 과도한 역시자 자세가 나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연습인데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는 스윙 중에 상체가 조금만 뒤로 눕더라도 헤드로 땅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어깨가 회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실제 스윙에서도 척추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김송현 프로가 이야기한 주의사항에 신경 쓰면서 연습해주세요. 이렇게 평소에 척추각 유지에 신경 쓰는 스윙을 하신다면 스매시 팩터를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김송현 프로가 스매시 팩터를 높이기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스매시 팩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헤드 스피드를 늘리려고 할 때 그립에 힘을 빼고 이렇게 던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던지게 되면 휘둘러지는 과정에서 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헤드 스피드가 높아진다고 해도 스매시 팩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매시 팩터를 높이시려면 그립의 악력을 어느 정도는 강하게 잡아주시고 휘둘러 주시는 게 훨씬 스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고 스매시 팩터를 높이시는데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네, 스매시 팩터를 높이기 위해 또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립을 잡는 압력입니다. 김송현 프로는 그립을 잡는 압력을 어느 정도 강하게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윙 중 강한 임팩트에 의해 클럽이 손에서 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라이버를 치고 난 후 그대로 다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럼 그립이 돌아가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타 확률은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몇몇 분들은 그립을 잡는 손에 힘을 빼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빠져야 한다는 것은 그립을 잡고 있는 압력에 힘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힘을 풀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그립을 강하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손목도 굳기 때문에 힘을 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잘못 받아들여 손에서 그립이 놀 정도로 손에 힘을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 골프계의 레전드 최경주 프로님도 그립은 놀지 않게 항상 견고하게 잡되 손목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이 정타를 맞추기 위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여러분들도 꼭 견고한 그립의 압력을 신경 써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드라이버 비거리를 위해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하는 두 가지 백스핀과 스매시 팩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신경 쓴 후 헤드 스피드를 올려야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지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는데 무작정 헤드 스피드만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비거리는 감소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버는 백스핀을 줄여야 거리를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핀 로프트를 줄여야 한다. 두 번째, 스매시 팩터를 올려야 온전한 힘을 공에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척추각을 유지하는 스윙이 중요하다. 세 번째, 그립의 압력은 견고하게 잡아야 하고 손목에 힘을 풀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세계 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